이 단원의 마지막 주제, 세계화와 경제 공간의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경제 공간이라는 것은 전 지구적 차원의 지구적 차원의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번 단어를 관통하는 주제가 세계화죠. 이 세계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저번에 갖고, 또 세계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봤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세계화가 되면서 국가 간의 장벽이 없어지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신국제분업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가 함께 기업 활동을 하고 농업 활동을 하는 국제분업이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세계화의 경제적 협력은 기본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져옵니다.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산업 수준에서 적합한 물건을 생산하게 되겠죠. 첨단 산업은 선진국에서, 그리고 또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개도국에서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되기 전보다 세계화된 후가 뭐 선진국도 그렇고 개도국도 그렇고 더 성장을 촉진시키고 더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발생하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불평등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나라에 외국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이익이냐 손해냐 물어봤을 때 분명히 이익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개도국의 선진국의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그 없던 거에 비하면 이익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투자 수익은 선진국이 가져가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디자인이나 설계가 많은 수익을 받나요? 아니면 단순한 생산이 많은 수익을 얻나요? 그렇죠. 단순 생산은 별로 수익을 얻지 못하죠. 오히려 연구 개발이나 아니면 설계나 이런 쪽에서 더 큰 이익을 가져갑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자본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연구센터는 대부분 그 선진국에 있는 본사에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은 선진국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개도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고 빈부격차는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도국도 예전보다는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글쎄요, 그 격차라 그럴까요? 상대적인 어떤 평등의 정도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불평등은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남북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남북 문제가 뭐냐면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세계 지도입니다.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동남아시아, 우리나라죠. 이렇게 되죠. 자, 미국입니다. 빨리 맞다 그러세요. 자, 일반적으로 적도를 잡으면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진국들은 북반구에 있죠. 그 북반구에서도 중위도 지역에 있죠. 일본도 있네요. 일본. 물론 여기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선진국이긴 한데 이건 예외로 치고요. 이건 예외고. 자, 선진국 예외 치고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북반구에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봐서 좀 어려운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적도 주변이나 뭐 싱가포르 빼고요. 적도 주변이 아니면 남반구 쪽에 주로 개도국들이 많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북쪽에는 선진국이 살고 남쪽에는 개도국이 많다 해서 우리가 이걸 남북 문제, 그러니까 북반구 지역과 남반구 지역의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남북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여기서 남북 문제가 북한하고 남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남북 문제는 북반구와 남반구, 쉽게 얘기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되면서 남북 문제,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하겠습니다.